지금 너무 타이밍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한 공부가 좀 하다 보니 이제 좀 더 제 지금 현재 업무와 많이 연관지어서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라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좀 간단하게 앞에 내용만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분 비율과 가격 조건 등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대로라면 오는 7월을 전후해 라인 야후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네, 요 내용 아마 최근에 엄청 난리 난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이라는 지금 회사, 그리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이제 지분 매각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노출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정부도 이거를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들도 막 기사 보도들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고 있는 이런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제 라인 야후로 되어 있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라인을 갖고자 하는 뭔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흑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이 사태가 왜 발생했고 그래서 요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개인정보 사용이나 이슈 그런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이제 불거져 나왔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라인 사태로 알아보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사용과 보호이고요.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 실제 이게 이제 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일본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비슷한 논의들을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라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유저들이 있는 제품이고 이제 그런 슈퍼 앱으로서 되게 이미 글로벌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이제 바이버라고 해서 라인보다 더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1억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 앱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 링크라고 하는 이제 일본 현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라인과 같은 역할하는 또 다른 슈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무래도 라인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어,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라인 사태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되게 많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한국의 입장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다 떨어져서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술의 발전이 아무래도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흐름들이 점점 이제 생기고 있고 국제 데이터 보호의 법률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논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제품의 버전업을 할 때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하는 PP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건지 어떻게 국제 법을 다 담아서 어, 이제 릴리즈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라인 매각 압박 사건이나 이제 중국과 이제 연계된 이 많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이 7천만 정도 유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라인 메신저는 사실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챗 외에 이제 라인 사용자도 굉장히 중국에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해외 메신저 금지 정책을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라인의 현지 법인인 라인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이제 설립했고 그거를 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테크 리지온을 거기다가 세우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발 회사는 어쩔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라인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R&D도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당연히 데이터 셋 자체가 뭐 일본 유저를 포함한 글로벌의 개인 정보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데이터 센터를 아시다시피 AWS나 애저 같은 퍼블릭 이제 클라우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스팟도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히 로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구조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으면 됐는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일본의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3월에 아사히 신문이 말한 것처럼 라인이 중국의 황하이에 있는 이제 회사의 개발을 위탁했고, 이것이 당연히 일본 서버에 보관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거는 문제가 된다. 또 이제 라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은 한국에 또 보관 중이다. 이건 저희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저희도 라쿠텐 드라이브라고 하는 저희 제품은 한국에 IP가 있고 한국에 이제 보관을 하게끔 데이터 센터를 세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은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제 서비스 거래 정보도 한국에 보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라인은 실제로 2021년 9월까지 일본을 오겠다고 밝혔고 그거를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타쿠라는 일본 매체에서도 라인 사용자 중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작년에 이제 라인 야후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개인정보 30만 건 이상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 검색 엔진 개발 시연을 위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개인 정보에 이슈가 있다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라인은 이제 라인 중국 위탁 종료는 2021년에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로 일본에서 문제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해 4월 총무성이 행정 지도에 나섰고 그 행정 지도를 벌써 지금 두 번째 받아서 저희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요거에 관련된 걸로 이제 개선을 해라라는 이제 행정 지도들을 워낙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라인 측이 신청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이라는 그 심사 아까 언급되셨던 그것도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하고 심사 정돈을 통보했으니까 이건 그냥 탈락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지금 라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퀘션이 엄청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행정 조치로 라인 야후와 네이버 시스템 완전히 분리해라. 그러면서 라인을 매각해라. 라는 것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매각이란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나 진행 방식이 매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제 국민적 분노를 또 사고 있죠. 그래서 벌써 2차 행정 조치를 내렸고 이거 이제 일본 정부가 어, 첫 번째 행정 지도를 요청했을 때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라인의 보고서 내용이 너무 미흡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행정 지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걸 보아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되는지의 그 레벨도 사실 아무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레벨의 차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준의 차이 같은 것들에서도 되게 긴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저도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상태를 계기로 이제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나섰고 그 일본에서 행정 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데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행정 지도에 포함된 라인 야후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이제는 공동 출자로 되어 있는 그 소프트뱅크에게 이것을 넘겨라라는 것까지 지금 내용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유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것들인데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결국 제3국,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또는 한국으로 이전됐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에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일본과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접근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말 보호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건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고, 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데이터의 주권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서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결국은 개인정보의 유출,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군사와 공무원들의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거는 결국 안보와도 직결이 될 수 있고, 또 민감한 정보는 외국 정부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집중 조명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사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저도 이제 막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주요 조항들은 이제 첫 번째는 정보 제공 의무인데요. 모든 기업과 개인이 이제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해외로 이전될 때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중국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해외에서 인입되는 데이터들은 접근을 모두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상 필요한 중국 내에서 이제 취합된 데이터들은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즈니스 단에서도 당연히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릴리즈할 때도 그래서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이제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보니 라인 중국은 결국은 개인정보의 범위와 일본의 우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어, 라인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중국의 데이터 센터로 이전되면서 이제 그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 가지의 우려가 다시 이제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전송 과정은 라인은 기술적 이유로 이제 어쨌든 그 중국의 데이터 센터로 저희가 그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 주권에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보안 취약인데 중국 데이터 센터의 보안 자체가 취약하다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로 인한 데이터 유출될 위험들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는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데이터 접근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일본이나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되게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일본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제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 그 점에 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적 스파이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진짜 국가 안보 위협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도 악화되고 뭐 악용될 경우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이게 각각 팩터들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등등 그리고 개인정보 데이터의 전송과 이제 R&D 센터들의 역할 범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라인 사태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도 지금 러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의 입장으로는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각 대응이 결국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과 법적 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리와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한국은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각각 이제 나라들이 지향하는
그 대응과 접근 방식과 법적 틀의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국제적 표준과 합의,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데이터 주권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비즈니스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막으려면은 이거에 대한 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것을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의 연관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고민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너무 쉽고 그거를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어서 모든 과정의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 유저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폴리시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발 자체를 통해서 엄청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도 당연히 하면 좋은데요. 워낙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유저들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보안을 따지다가 개발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비즈니스는 망하게 됩니다. 이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인데 시기를 놓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보안을 너무 찾다가 제품 개발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기업의 입장에선 절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인도,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워낙 이제 한국, 일본 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개발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개발을 쓰더라도 인건비가 워낙 주니까 또 데이터 센터의 사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적 또는 물적 인프라를 당연히 해외 활용을 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타당한 의사결정인데 그런 이제 그런 비용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이게 정말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거를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글로벌로 어느 정도 스탠다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한국에서 저희는 이제 인수합병을 하나 해서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그 IP를 지금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제품이고요. 그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에 IP가 현재 한국에 있는데 지금 라인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이슈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의 드라이브 제품이 어쨌든 지금 한국에 IP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일본에 있는 유저들이 액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전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100%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라인 사태를 보면 볼수록 아,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별 제품 소속에 따른 법 적용이랑 실제로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고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이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적어도 클라우드 제품은 한국에서 만든 건 안 쓸래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국은 그 주관되는 그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비즈니스 단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유 드리면서 저도 마치겠습니다.